이번에는 41의 15번 문제 하면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pH가 5인 완충액을 만들고자 한대요. 그러면서 다음 중 어느 살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냐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버퍼 솔루션 이걸 제작할 때는 HA의 농도분의 A 맛의 농도비가 10배 이내. 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보통 10배 이내로 이와 같이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되는 pH는 완충액 pH는 그 약 사용되는 약산의 pKa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만들더라. 즉 최대한 pKa와 pH가 동일한 소위 뭐로 만드는 거냐면 최적의 버퍼 솔루션을 만들려 하는 거예요. 즉 HA와 A맛의 농도가 HA와 A맛의 농도가 같게 최대한 같게 만드는 게 좋다. 왜? 그래야 산에 대한 완충 용량과 염기에 대한 완충 용량이 서로 같으면서 최고의 완충 용량을 자랑할 테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서 pH 5짜리 완충액을 만든다면 그러면 pKa는 최대한 얼마? 5에 가까운 거. 바꿔 말하면 KA가 최대한 얼마 가까운 거? 10의 마스 5승에 가까운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답 몇 번이에요? 바로 답 4번이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10초짜리 문제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42의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산염기 적정곡선이 소개되어 있죠. 현재 Y축은 pH고 X축은 적정액 소모량 하면서 pH가 현재 증가하는 형태. 그렇다면 얘는 자, 산을 염기로 중화 적정하는 거예요. 즉 현재 삼각 플라스크에 이러한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에는 미지시료 농도를 모르는 미지시료 뭐 예를 들어 농도를 모르는 미지시료 10ml 있다. 그거를 누구? 산으로 HL은 산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뷰레레는 표준용액 하면서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 하면서 농도를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0.1몰 농도짜리 그 다음에 누구? 현재 pH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염기, 소위 강염기. 적정할 때 강염기 또는 강산을 가지고 적정하지 약산 또는 약염기 가지고 적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강염기 예를 들어서 뭐 NaOH 뭐 또는 KOH 이들을 가장 많이 쓰죠. 자, 이거를 여기서 서서히 가면서 중화 적정하면 그때 pH는 옆에 보는 것 같이 증가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 나온다. 되고 그런 다음 중화점에서 현재 pH가 얼마? 9.2 소위 염기성이 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중화점에서 생성된 염은 무슨 염이다? 이 염은 염기성 염이다. 염기성 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 적정했던 그 산은 무슨 산이었다? 얘는 약산이었던 거죠. 강산이었다면 pH 7 이렇게 갈 텐데 현재 염기성 염으로 중화됐으니까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한 것이다. 이게 돼요. 그러면 약산을 강염기 적정한 거 안에서 누가 있네요. 1번은 둘 다 강산 강염기고요. 2번은 약산 아세트산의 강염기. 2번이 딱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강산은 암모니아 적정. 한 거네요. 그러면 얘는 당량점이 7보다 밑에 나와야 되죠. 산성염 NH 퍼실이 되면서 산성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량점의 pH는 7보다 낮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역시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한 건데 자, 그런데 요 H3PO4라는 H3PO4라는 H를 3개나 낼 수 있는 소위 삼가산, 닭가산이에요. 그러면 닭가산은 적정 곡선이 어떻게 나오게 돼 있냐면 우선 이론적으로는 H가 3개 있으니까 적정 곡선 급격히 증가하는 당량점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거가 사실상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두 번만 뚜렷하게 나오고 세 번째는 이렇게 숄더 같이만 나와요. 그래서 이가산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거 되는데 인산 같은 경우 삼가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건 숄더 나와서 이가산 같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자 급변 구간이 몇 번? 총 3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를 따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HNO3를 BaOH3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거죠. 거기다 또 얘는 누구예요? 지금 이가염기. 그러면 또 역시 위에 거랑 또 다르게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틀렸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어요. 이번에는 43의 5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먼저 보면 이몰농도 아세트산 수용에서 가장 많이 존재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하면서 우선 용매인 물은 빼고 나머지 화학종으로 해서 제일 많은 거 누구냐면 이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약산 KA도 10의 마스 3승보다도 작은 그래서 약 얼마냐면 10의 마스 5승쯤 되죠. 정확하게는 1.8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자, 이런 약산이기 때문에 헤이드 알파는 매우 작다. 1보다 매우 작다. 따라서 누가 제일 많겠어요? 해리 되지 않은 아세트산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우선 뭐 이건 완전히 시험장에선 점수 주는 문제죠.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나온 김에 이런 문제 나온 김에 해리 반응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제1단계 1단계 아세트산 CH3COOH의 해리 반응이 완성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CH3COOH가 얘가 물속에서 자, 여기 리퀴드 물속에서 일부가 해이된다. CH3COO-AQ와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렇게 줬기 때문에 H3O 플러스 AQ. 자, 여기서 이거 그냥 단순히 H 플러스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자, 지금은 H3O 플러스라 쓸게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처음에 얘가 이 몰롱도 있었는데 구중 X만큼 헬이 되면서 아세트산 오면 X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도 역시 X만큼 생기고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X란 값은 이 몰롱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다. 왜? 그러한 이유는 여기서 Ka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즉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특히나 10의 3승보다도 작기 때문에 해된 양은 정반을 일으키는 양은 매우 적다. 이 X는 2보다 매우 작다.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와 같이 되고요. 이와 같이 되고 그다음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가죠.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평형 상태에서 아세트산의 농도와 그다음에 플러스 아세트산 음이온 이 둘의 농도 합이 얘가 바로 초기 농도, 이 몰 농도랑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게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자, 물의 자치온화 H 플러스가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물의 자치온화도 당연히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의 자치온화도 고려하자. 그래서 물의 자치온화 H2O 리퀴드의 자체 이온화도 고려. 이것도 항상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고려한다. 하면서 H2O 리퀴드 두 분자가 서로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자, 앞에 게 뒤한테 H 플러스를 이렇게 줬다 해봅시다. 그러면 준 놈은 OH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받은 놈은 누가 된다? H3O 플러스 AQ 이렇게 되겠죠. 자, 될 텐데 먼저 위에서 만들어진 H 플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세트산이 만들어낸 H 플러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 1위로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 해리가 일어나야 돼요. 해리가 일어난다면서 여기 X 몰롱도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들 물이 Y 몰롱도만큼 자체연화 해리가 된다. 해리가 된다면 OH-Y만큼 만들고 H3O 플러스 역시 또 Y만큼 또 만들고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물의 자체연화 최종 평형에서 OH-는 Y 몰롱도 그 다음에 H2O 플러스는 X 플러스 Y 몰롱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되고 그 다음 이 둘에 의해서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 곱은 얼마? 물의 자체온은 10의 마 14승 이걸 또 만족하고 있겠죠. 여기도 그 얘기 써보면 2-x분의 x 곱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이죠. 이게 뭐를 만족한다? KA를 또 만족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y 값은 또 x보다 매우 작다. x보다 y는 또 매우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pH가 3 하면 pOH 11. 즉 H 플러스의 몰롱도가 10만 3승 있으면 OH 마이너스 10의 마 11승 있다. 뭐 이런 거 한 게 바로 요 계산 매번 암흑절 한 거였던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이러한 일이 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됐죠. 현재 CH3C 굵은 글씨로 자, 1, 2번 다 합치면 그러면 CH3COO-의 농도와 그 다음에 최종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CH3COO-의 농도와 H3O 플러스의 농도가 같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거였죠. 틀린 거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현재 H 플러스의 몰농도는 X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CH3COO- 이게 X로 끝났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같다면 되고 실제로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H3O 플러스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같다 만들려면 CH3COO-의 농도에다가 누구? Y값.
OH-의 몰 농도를 합한 것이 얘가 H3O 플러스의 농도랑 같아요. 되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자 이것까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것이 되더라. 알았죠? 하지만 계산 시에는 우선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K를 이걸로 잡고 농도 이몰 농도 해놓고 H 플러스의 몰 농도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얼마냐면 어 이걸로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구하면 H 플러스 여기 X 값 이 X 값을 구하면 이 X 값은 여기서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서 x값을 이걸로만 가지고 표현계산 이 표현계산 가지고 x값을 구하면 이 값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예요. 이만큼 되는데 자 수치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CH3COO 마이너스의 농도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다. H 플러스의 몰 농도도 구하라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다. 자 수치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바로 뭐 때문에? 유효시자 개념 때문에. 왜?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얼마냐면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얘는 얼마냐면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보죠. 나누기 6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여기 OH-의 몰 농도 이 값은 실제 계산값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나 돼요. 엄청 작죠? 그러니 우리가 수치로 얘기할 때는 OH-의 몰 농도 무시해서 수치상으로는 서로 같다 이렇게 쓰지만 하지만 실제로 크기 비교할 때만큼은 실제로 이렇게 크기 비교할 때만큼은 OH-의 몰 농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누가 더 많다? H3O 플러스가 더 많다. 즉 CH3CO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몰 농도 합이 H 플러스의 몰 농도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야 돼. 알았죠? 자,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게 안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또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얘기한 대로 이것도 표형 상태에서 아세트산의 농도와 아세트산 음의 농도 합은 초기 농도인 이몰 농도랑 같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았죠? 이 문제 여기 질문은 옛날 문제라 진짜 심플하게 누가 제일 많이 하고 말았는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됐죠? 이런 거 자꾸 좀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농도 값을 진짜 계산시켰는지 단순 크기 비교하고 있는지 이때는 근사를 쓴 거고요. 유수자 개념 때문에 우선 근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자, 됐어요. 이번에는 43의 32번 문제 하면서 다음 중 수용에서 염기성인 걸 찾으래요. 염기성을 찾으라면서 아래 물질 보니까 다들 염이네. 그러면 염기성 염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염의 액성 구분한다면 양이온 파트와 음이온 파트로 구성된 염의 액성하면 양이온 파트, 음이온 파트 쪼개서 둘 다 구경꾼이면 그때는 뭐가 됐죠? 중성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온은 구경꾼인데 음이온이 구경꾼 아니다. 그러면 이게 음이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 아니라는 얘기는 약산의 짝염기다, 고로 약염기다. 그래서 이때는 염기성 염이 되죠. 염기성 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음이온은 구경꾼인데 양이온이 구경꾼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이온이 약염기로부터 온 짝산 파트 하면서 약염기의 짝산은 약산이죠. 그래서 최종에는 무엇이 된다? 산성염이 된다 하면서 요 개념 가지고 액성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자, 1번은 잠깐 두고 2번부터 니은번부터 볼게요. 니은번부터. 자, 니은번은 NaNO3 즉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하면서 앞에 것도 구경꾼 이온이고요. 뒤에 것도 구경꾼 이온이죠. 그렇다면 얘는 뭐다? 얘는 중성염이다. 중성염. 해서 니은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디귿번 NaF를 보자고요. 그러면서 구경꾼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양이노스의 구경꾼은 누구였어요? 강염기의 짝산들에서 1쪽, 2쪽 금속 양이온이 구경꾼이었죠. 또 플러스 1가인 전이금속 양이온이 또 구경꾼. 이렇게. 그다음에 음이온은 7개 강산의 짝염기들. CL 마스, PR 마스, I 마스, NO3 마이너스, CL5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요. 자, 구경꾼은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NaF를 보면 Na 플러스 구경꾼 의미 없죠? 바로 없다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 마이너스 이 물질은 HF의 짝염기예요. 지금 HF의 짝염기하면서 자, 약산의 짝염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약염기 따라서 얘는 염기성 염이 되겠네요.
염기성염. 그래서 디귿번 됐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자, 리을번은 NH per NO3 하면서 양유는 NH per 플러스 음유는 NO3 마이너스 하면서 NO3 마이너스 얘는 바로 뭐예요? 얘는 구경꾼이죠. 의미 없고요. 앞에 있는 거 NH per 플러스 얘는 NH3 암모니아의 짝산이에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암모니아 약염계 짝사니까 얘는 누구다? 얘는 약산이다. 따라서 얘는 산성염이 되는 거죠. 산성염.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번은 CaO예요. CaO 하면서 자, 얘는 우선 이게 있어요. 얘는 금속의 산소. 금속의 산소 해가지고 얘는 사실상 금속 뭐다? 금속 산화물이다. 금속 산화물이다 되면서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얘는 물에 녹으면 자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금속 산화물 위에를 물에 녹이면 얘는 물과 반응해서 누가 된다? 수산화물이 된다. 수산화물 누가 되겠어요? 얘는 누가 되겠어요? CaOH2 이렇게 수산화물 되겠죠? 그래서 금속산화물 얘는 뭐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물에 녹으면 칼슘 플러스 이가 부분과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이가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칼슘 플러스 이가 이 부분은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산소 마이너스 이가 얘는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한 강염기예요. 엄청 강한 강염기예요. 누구보다도 강하냐면 OH 마이너스보다 더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속에서 O 마이너스 이가는 얘는 물속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바로 물한테서 물을 가수분해 시켜요. 물한테서 H 플러스를 뺏어가요. H 플러스를 뺏어가서 바로 누가 되더라? 바로 누가 되겠어요? OH 마이너스 AQ. 그다음에 물도 H 플러스 뺏겼으니까 두 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칼슘 플러스가 붙어봐요. 그게 바로 누구야? CaOH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뭐다? 염기성이다 하면 바로 염기성이다. 이게 리을번이 아니라 미음번이었군요. 미음번. 미음번 염기성이다. 맞았네요. 자, 그러면서 이거의 반대로 비금속 산화물. 예를 들어서 뭐 N2O5 이러한 비금속 산화물 이들은 물과 반응하면 물 속에서 누가 되냐면 HNO3 소위 누가 되냐면 산소산이 돼요. 산소산. 그래서 이들은 뭐다? 이들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얘는 산성이다. 산이다. 비금속 산화물은 산이다. 이렇게 돼요. 자, 꼭 기억해 두자고요.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선 기업번을 뺀 나머지는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기업번 와서 기업번을 보면 누가 나왔냐면 FeCl3. FeCl3 하면서 자 양이온 음료 쪽에 보면 철 플러스 3가 부분과 Cl 마이너스 하면서 이 Cl 마이너스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다 되고 그 다음에 양이온 파트 철 플러스 3가 자 철 플러스 3가를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개념 확인 때 제가 이거 알려줬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산성을 띠는 빨간색 쓰도록 하죠.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파트죠. 산소는 금속 양이온. 왜 산소는 금속 양이온이죠? 자, 이 철 플러스 3가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는 H2O 리퀴드 속에서는 물 분자를 리간드로 해가지고 착물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Fe에 그다음에 H2O가 6개의 플러스 3가 이러한 착물 형태로 존재하면서 물속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또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붉은색. 그래서 녹슨물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는 좀 옅은 붉은색이긴 하지만 자, 저기 녹슨물이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철 이온이 이와 같은 창물 만들면서 이게 바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배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철 플러스 3가에 산소에 있는 비공유성 두 쌍 한 쌍이 배결합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창물이에요. 이 창물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철 플러스 3가 하면서 전하가 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쫙 끌어가요. 얘가. 원래는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음수 큰 놈으로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철 플러스 3가가 전하가 크다 보니까 전자를 쫙 끌어가면서 이 H 요 H에
델타 플러스 전자들 전부 다 저쪽 철조를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부분자나 플러스가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예요. 즉 얘가 뭐 하게 된다? 상당히 모아 애시딕해진다. 모아 애시딕해진다. 따라서 물 분자에서 쉽게 해리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의 물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철의 5개의 물 분자는 그대로 있고 한 분자 물 분자에서 여기가 해리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로 물 분자 하나는 OH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계속 철의 배기랍대에서 붙어 있으면서 전체전은 플러스 이끌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뭐를 내놨다? H 플러스 하나를 내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철 플러스 3가는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닌데 변리사만 자주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들은 열심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리사도 언젠가는 이거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까지 다 알아두시면서 별 꼭 좀 해주시면서 꼭 좀 알아두자.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철 플러스 소위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해가지고 금속 양이온 중 구경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이런 짓 한다. 구경꾼이 누구였어요? 금속 양이온에서 구경꾼. 1쪽, 2쪽 금속 양이온에 플러스 1가를 띠는 전이금속 양이온이 구경꾼이었죠. 이거를 제외한 플러스 2가, 3가 전이금속 플러스 3가 전형원소. 소위 3조 원자.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이런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 알카리 금속 구경꾼 이온이 되는 금속 양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 양이온은 전부 다 이런 짓을 하더라. 이런 짓을 하더라. 꼭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단지 다른 거는 물 분자를 6개 붙이냐 4개 붙이냐 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자, 개념 자체는 똑같았죠. 이때 또 하나 만족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음이온 파트는 구경꾼이어야 돼요. 만약 구경꾼이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뭐냐면 FeS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얘가 아무리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을 해봤자 이 S는 S-이가로 얘는 약산의 짜겸기로 얘는 누구다? 약염기예요. 그러면서 대체로 얘가 이겨요. 항상. 거의 항상 이게 이겨요. 이기는 걸로 시험에 나와요. 즉 얘는 무시당하고 산성을 띠는 금속 양에는 무시당하고 얘에 의해서 액성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다? 얘는 염기성염이다. 염기성염이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나올 때 음이온 파트는 반드시 뭘로? 구경꾼 이온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요 두 조합만 만족되면 이거구나. 알았죠? 이거 꼭 알아두죠. 나올 때 돼가고 있어요. 알았죠? 여기도 한번 옛날 예적에 한번 나왔었고 직접 몰라도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 꼭 알아두자고. 알았죠? 그리고 그다음 여기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색을 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 창문 파트 가서 색을 띠는 거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미리 좀 이런 게 있다 알아두자고요. 알았죠? 이번에는 45회 13번 문제로 자 가와 나에서 산성이 더 강한 물질을 각각 고르시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를 먼저 보면 가는 C5H10 사이클로펜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중결합이 2개 존재하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가는 풀려면 이걸 알면 돼요. CH3 그 다음에 CH2 CH 삼중결합 있고 CH. 자, 여기 있는 탄소들은 sp3 둘 다 sp3. 그 다음에 여기서는 sp2 마지막은 sp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오른쪽 화수로 X 성질이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첫 번째에서는 혼소비탈 sp3라면서 혼성에 참여한 오비탈은 S 하나, P가 3개. 즉 4개가 참여하고 있죠. 그중 S는 몇 개? 하나. 그럼 X 성질은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한다면 두 번째는 3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 성질이 증가하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때 산의 성질도 증가한다. 누구의? 바로 요 H. 요 H의 에시틱한 정도가 증가하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자 이런 걸 또 알아두면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CH3 CH2 마이너스 CH2 CH2 마이너스
CH1 해야겠죠? CH1 마이너스 그다음에 CH 3중결합에 C 마이너스 비공유전 한 쌍씩 다 있는 거죠 탄소에. 그러면서 이들 염기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혀져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이 원리를 하면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죠? 누가 더 산화색이 크겠어요? 뒤에 거 이중결합이 있는 뒤에 거가 더 크겠죠? 그래서 C5H6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는 인덕티브 이펙트 이런 건데 자 볼게요. 현재 카르복시산 요 카르복시산 얘가 작용기로서 얘가 애시딕한 놈이죠. 요게 산이 되게 하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CH3COO 가 COOH가 있고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CH2의 F가 이 탄소 다음에 요걸 1번, 2번, 3번이랑 좀 넘버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카로시산에 대비 3번 탄소까지 쭉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탄소 역시 3개에 그 다음에 마지막 탄소가 카로시산기 하면서 EOH가 애시딕한데 근데 이번에는 F가 여기에 첫, 번, 첫 번째 탄소에 붙어 있어요. 카르복시산 붙어 있는 첫 번째 탄소에 F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인덕티브 이펙트 해가지고 전화 분산 얘는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전화 분산이 바로 일어나면서 이 H의 애시틱한 정도는 증가한다. 뭐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F라는 놈은 전기 요소 큰 놈이다. 그러면서 전자를 쫙 끌어당기니까 H는 더 그만큼 델타 플러스가 커질 것이다. 고로 산화색이 증가한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효과 가지고 여기는 비공연쌍까지 해가지고 전자들이 분산이 더 잘 되고 하니까 이게 애시딕해진다. 즉 H가 잃어버린 음이온 상태에서 분산이 일어나면서 그 음이온의 안정도가 증가한다. 고로 산화세기는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답은 4번. 이번에는 46회 20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일몰농도 약산 수용액의 표현 방식과 KA래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반응식을 보면 물과의 반응가는 해리 반응이죠. 그 다음에 K는 1.8 곱하기 10의 마스 5승 1보다 매우 작은 그렇다면 H는 약산인 거죠. 아무튼 약산 알려준 대로 약산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보기로 갈까요? 기억번 A-는 물보다 강한 염기다 하면 자 A-는 약산의 짝염기로 약염기죠. 약염기가 물보다 강하다 바로 맞았네요. 됐죠? 수업 시에 배웠던 강산, 약산, 매우 약한 산 강염기, 약염기, 매우 약한 염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금방 풀 수 있죠. Ka 값이 1과 10의 14승 사이니까 약산이고 그 약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빠르고 좋아하셨죠? 원칙대로 만약에 이제 K의 값을 가지고 찾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반응 시에는 H가 산이고, 그 다음에 물은 염기, H 플러스를 받으니까 염기. 그 다음에 역반응 시에는 H 플러스가 A 마스한테 H 플러스를 주니까 H3O 플러스가 얘가 산인 거고, 그 다음에 A 마스는 염기. 되죠? 그런 다음에 표형상수 K가 1보다 작으니까 표준 조건 기준으로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두 개 상중 HCO 플러스가 더 강한 거고 두 개 염기 중 A 마스 더 강하다. 그래서 A 마스 더 강하니까 물보다 더 강하다 하니까 기억이 맞았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약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이걸 이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pH 5인 조건에서 A-분의 HA 농도비 이거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자, 농도비 구하라. HA분의 A- 농도비 또는 여기 나온 같이 A-나 HA 농도비 이런 농도비 물으면 이런 거는 누구로? 핸더슨 할세바크시 풀로 했었죠. 즉 핸더슨 할세바크시에 의하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밑에 분모는 HA 분자는 A- 하면서 자 여기 농도비 요번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그 농도비 하면 pKa 넘겨서 pH-pKa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로그 값을 씌워놓은 게 아니라 로그를 벗겨놨으니까 자 이실 써서 푼 다음 로그를 벗겨도 되고요. 또는 로그를 벗겨놓은 식은 바로 이걸로 하면 되겠죠. 바로 핸더서바크식은 KA 값이 얘가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식이다. 여기서 이 농도비 H 플러스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서 이거 넘겨서 pH 마이너스 로그 씌운 게 바로 요 식이잖아요.
자, 이 시계인데 여기서 우리는 로그를 씌우지 말고 로그를 벗긴 걸로 해서 농도비 특히 누굴 구하래요? A-분의 HA.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A-분의 HA인지 HA분의 A-인지 이거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A-가 분모가 있어야 되니까 HA분의 A-를 넘겨주고 KA 넘겨받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분의 HA 이 값은 얘는 KA분의 H 플러스다 하면서 현재 K는 1.8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인 거고 pH 오래 쓰니까 H 플러스는 10의 마스 5승 그러면 10의 마스 5승 10의 마스 5승 약분되면서 이 값은 1.8분의 1 따라서 1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니은번 맞았다. 자, 상황에 따라 로그가 씌워져 있는 위에 있는 이시오 쓰던가 또는 로그를 벗겨서 누구로부터 이걸로부터 로그 벗겨서 이시오 쓰던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잽싸게 결정해서 풀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 수용액에 물을 첨가하면 H의 이온화들은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자, 이거는 바로 이것 갖고 푸는 거죠. 약산수용에서 해리도 알파라는 것은 이것은 루트분의 HA의 초기 농도분의 KA 이걸로 풀면 되죠. 그래서 희석한다는 얘기는 HA 농도를 낮춘다는 얘기죠. 물을 첨가한다 이것은 희석이고 희석하면 HA 농도 낮아지니까 해리도 알파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온화도 증가한다. 바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요거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희석 시 해리도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자주 질문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47회 17번 문제. 아, 약산 HA, 해리 반씩 나와 있고 KA도 알려줬네요. 10의 마스 6순이라고. 뭐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바로 보기 기업번을 가서 기업번 1몰농도 수용액의 pH 구하래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기업번은 약산 수용의 pH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약산 수용의 pH 구하는 공식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의 농도 하면 되죠. 그러면서 pKa는 얼마? 이 값은 현재 6이고요. 초기 농도 얼마? 1몰 농도. 그러면 가로와는 6 나누기 하면 pH 얼마? 3이다. 빠르죠? 이렇게 하면 금방 3이다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표현 계산해서 풀이하지 말고 공식 외우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기업번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헤이드 알파 구하래요. 그러면 헤이드 알파는 약산수에서 헤이드 알파는 HA의 농도분의 KA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값이 얼마? 초기 농도는 얼마? 0.01 몰 농도고 KA는 10의 마스 6승이니까 루트 안에 얼마? 10의 마스 4승 루트 씌우면 얘는 10의 마스 2승 됐죠? 그런 다음에 퍼센트로 바꾸랬으니까 곱하기 100%면 얘는 1%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해리 백분율은 0.01 몰농도 수용액이 1 몰농도 수용액보다 작다. 자, 해리도 방금 위에 했던 이 시계에 의해서 농도 얘가 낮아질수록 해리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 원리죠. 그러면 0.01 몰농도 수용액이 1 몰농도 수용액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자, 이 디귿번 상당히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니까 희석 시 해리도 증가한다. 요거 꼭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했죠?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8의 18번 문제. 현재 옥사산 칼슘 하면서 불용성염이 소개되고 있어요. 불용성염을 어떻게 하냐면 KSP가 소개되고 있죠. 1보다 매우 작은 KSP 이런 게 소개되고 있으면 얘는 불용성염이다. 보룡성염.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액성을 갖는다 and 가용성, 불용성 이런 거. 그러면서 액성을 찾아보자고요. 액성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 염을 보면 칼슘 플러스 이가 부분과 C2O4 마이너스 이가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양이온 파트는 뭔가요? 얘는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이니까 얘는 구경꾼 이온이죠. 구경꾼으로 의미 없고요. 뒤에 거 옥살산 얘는 옥살산 음이온이라는 부분인데 얘는 문제에서 현재 옥살산이라는 것은 H를 하나 내고 또 내는 이가산인데 KA가 전부 다 1보다 작다. 즉 이건 뭐란 얘기예요? 옥살산 음이온 파트는 약산의 짝염기라는 거죠. 약산의 짝염기이다. 하면서 약산의 짝염기는 누구죠? 얘는 약염기죠. 그러면 최종 이 불용성염은 액성은 또 뭐다? 염기성이다. 그래서 염기성이며 불용성염 됐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이 고체 옥사산 칼슘이 포화된 수용에서 옥사산 칼슘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억번 물을 첨가하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물을 첨가하면 우리 앞서 약산 같은 경우는 물을 첨가하면 해도 증가한다. 그러면 용해도도 증가하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이 쉬운데 자, 물을 첨가시키면 예를 들어서 H2O 리퀴드가 1리터인 조건에서의 용해도와
그 다음에 2리터 족구에서 용해도 비교하자 하면서 먼저 용해도를 하기 전에 먼저 녹은 몰수, 용해된 몰수, 용해 몰수를 보면 용해 몰수 또는 용해 그람, 질량 이런 걸 보면 만약 1리터일 때 몰수가 X몰이라면 2리터일 때는 용액이 부피가 용매 부피가 2배 됐으니까 2X 몰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녹은 질량은 또는 녹은 양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녹은 질량은 증가하는 거 맞다. 녹은 용해된 양, 용해 양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용해도라는 것은 이것은 1리터당 녹는 몰수로서 1리터당 녹는 몰수로서 앞에 거 1리터당 X몰이 녹은 거고 아래 거는 2리터당 2X몰이 녹은 거로 역시 리터당 X몰 녹아 있다 하면서 용해도는 변화 없죠. 용해도는 일정하다. 용해도는 일정하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자고 하셨죠. 용해도는 일정하다. 물을 가해봤자 용해되는 양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용해도는 변화 없음, 일정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Na2CO3, Na2C2O4를 간다. 자, 바로 Na 플러스 구경꾼 의미 없고요. 바로 뒷부분 옥사산 음이온을 첨가한대요. 그러면 누굴 가한 거예요? 이게 공통이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요 생성물 첨가한 거죠. 그러면 표형은 어디로? 르샤틀레올레에 의해서 표형은 왼쪽으로. 따라서 용해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래서 공통 효과가 있을 때는 항상 용해도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숙제하고 다니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또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 질산을 첨가한대요. 소위 산을 가한다는 얘기죠. 산성수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염기성, 불용성 염이었기 때문에 산을 가하면 사실상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즉 C2O4- 이가가 H 플러스랑 중화반응이 돼서 HC2O4- 또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H2C2O4로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옥사산 음이온 이것이 뭐한다?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 표형은 어느 쪽으로? 표형은 오른쪽으로 용해도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염기성 불용성염은 산성에서 중화에 의해서 용해도 증가. 산성인 불용성염은 염기성에서 중화에 의해서 용해도 증가.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시험에 상당히 또 잘 나온 놈이죠. 용해도 자체가 침전 평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게 시험에 오히려 엄청 빈도가 높아요. 알았죠? 이런 거를 잘 알아두자.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하나 됐어요. 이번에는 52의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유기화학 물질의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당시 한번 나오고,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 좀 이것저것 설명 좀 해줄 테니까 꼭 좀 숙지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알았죠?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하자고 알았죠? 아무튼 우선은 문제부터 보자고요. 문제 보면 현재 세계 유기산이라면서 이들은 전부 다 벤조산이에요. 지금 벤조산, 벤젠에 CH3COH, 카르복시산기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벤조산이 기본인 거고, 즉 마지막 다가 이제 이게 바로 벤조산이에요. 근데 가와 나는 이 벤조산에 즉 벤젠 고리에서 H 하나를 원래는 이렇게 H 이렇게 다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남은 자리는 수소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중 수소 하나를 OCH3 현재 이거는 있어 에테르 또는 있어라 불러요. 또는 NO2 해가지고 니트로기 이런 게 치환됐을 때 산화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이면서 이거는 바로 이러한 개념 풀어야 돼요. 바로 하나 치환된 것이 소위 전자주계가 붙어 있다. 그러면 자 벤젠 고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같이 뭐 여기 카르복시한게 있으면 이게 바로 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 치환된 애가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다. 그러면 얘는 전자 이렇게 주는 애기 때문에 전자 풍부해져요. 풍부해지면 요 H는 H에 전자 풍부해지는 꼴이 되더라 하면서 이때는 뭐 한다? 산화세기는 감소하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전자 추기가 붙으면 산화세기 감소. 자, 반대로 만약에 여기 카르복산이 붙었기 때문에 산이었는데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벤젠고리에 여기 NH2 아민기가 붙으면 이게 바로 아닐린이라고 불리는 건데 얘는 염기예요. 염기. 앞에 건 산이었다면 얘는 염기예요. 특히 약염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엘렉트린 도네이팅 그룹이 다 결합되어 있게 되면 그러면 얘는 전자를 주면서 전자가 여기에 질소에 전자 풍부해지기 때문에 전자를 잘 주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때는 염기색이 뭐한다? 염기색이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었을 때는 산화세기는 감소하고 염기성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엘렉트론 위로드는 그룹, 소위 전자 끌기라고 해요. 전자 끌기에 붙었을 때는 방금 말한 거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 끌기에 붙었을 때는 산화세기는 증가하고 산화세기는 증가하고 반대로 염기세기는 감소하게 돼요. 알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자주계, 전자끌개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알아야겠어요? 전자주계는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 밖에 누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손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전자주계들은 어, 벤젠에 다이렉트 붙어있는 원자의 첫 번째 결합된 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이와 같이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붙으면 이들은 뭐다? 전자주계다. 여기서 유일하게 뭐 비공유전자 없는데 또 전자주계인 게 알킬기. 소위 알킬기에서 메틸기, CH3, CH2, CH3.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킬기라 불러요. 알킬기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의 기호로는 대문자 R을 써야죠. 알킬기. 이런 게 붙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들이 바로 전자주계다. 알았죠? 자, 반면 지금 여기 보세요. NO2, 뭐 카보닐 이런 게 붙으면 특히 NO2는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로 비공유전자성은 벤젠 고리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질소에는 비공유전자 없고 오히려 전자 결핍. 자, 벤젠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이게 사실상 전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잖아요, 형식자라도. 그러니까 전자 결핍. 그러니 뭐 하려고 하겠어요? 벤젠 고리에서 벤젠 고리는 전자 상당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부한 벤젠 고리에서 전자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전자 끌게 되는 거예요. 또 카보닐. 자, 카보닐 그룹. CO. 자, CO.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카보닐 그룹이라 불러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케톤 또는 키톤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카보닐 그룹에 H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 카보닐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카르보시산 되고 그 다음에 이 O에 NH2 암이 또 이렇게 붙으면 이게 바로 아마이드. 이와 같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카보닐기가 있게 되면 카보닐기가 있으면 얘는 또 전자를 끌어당기는 놈이에요. 여기 카보닐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놈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전자 끌게. 그러면 산화세기는 증가한다. 알았죠? 그리고 유일하게 결합한 원자의 비공유전자성이 세 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 끌기인 게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할로겐 음이온이요. 할로겐 음이온들은 비공유전자성이 세 쌍에 있으니까 전자주기 아니야 하고 싶은데 전기 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시 전자 끌기다. 그럼 여러분이 외우기 쉽죠? 우선 백결합이래. 벤젠에 결합한 원자의 비공유전자 있으면 전자 풍부하네. 그러면 전자를 주겠네. 거기에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알키리가 또 전자 주게다. 그 다음에 전자가 없으면 전자가 한 개도 없으면 비공유전자 한 개도 없으면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를 끌어당기겠네. 전자 끌게. 엘렉트론 위도드린 그룹이네 하면 돼요. 그중 예외적으로 누구? 할로젠 원자들은 전자 끌게다. 그러면서 전자 끌게 있으면 산화세기 증가, 전자 주게 있으면 산화세기 감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면 현재 첫 번째 가에는 자 뭐예요 지금 있어 알코올 같은 있어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풍부하게 벤젠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에 비공유산 두 쌍 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전자 주계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그러면 산화색이 뭐한다? 얘는 감소한다. 뭐 때보다? 자, 기준이 되는 요 벤조산보다 산화색이 감소. 그 다음에 나에서는 NO2 하면서 이 NO2는 뭐 벤젠에 결합된 질소에 비공유성 없으니까 얘는 뭐다? 엘렉트론 위도된 그룹이다 하면서 얘는 산화색이 뭐한다? 산화색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똑같은 작용기가 붙더라도 이게 카라복시산이 이렇게 있고 똑같은 작용기가 붙더라도 요 자리에 붙느냐. 자, 왼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여기를 오소 위치라 불러요. 그다음에 메타 위치.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하나 건너 자리 이거를 메타 위치라 불러요. 마지막 요 자리 건너편 자리 여기를 파라 위치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또 산화세기를 또 바꾸기도 해요. 우선 동일 리간이란 말 자꾸 쓰고 있어. 동일 치환기가 있을 때 위치에 따라 또 역시 다르다. 오소 위치가 메타 위치나 또는 파라 위치보다 그 효과가 또 더 커진다. 이게 또 있는데 여기서는 작용기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는 위치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바로 벤조선을 기준으로 NO2가 붙으면 엘렉트론 위도되는 것부터 생각산화색이 증가. 그 다음에 OCH3, OH 이런 게 알코올기 이런 게 붙었다면 또는 아민 이런 게 붙었다면 그때는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었으니까 산화색이 감소시킨다 하면 산화색이 제일 큰 거 누구? 나. 그 다음에 다 꼴찌가 가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로 이거는 유기화학 챕터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유기화학에서는 이성질체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산에 집중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52의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25도씨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배분율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약산수의 해도 알파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 루트의 HA의 농도, 초기 농도분의 KA 이거죠. 그래서 해리도가 이온화도가 작으려면 KA 값은 작고, 자, KA는 작고, 그 다음에 HA의 농도는 뭐 하면 돼요? 초기 농도는 크면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아세틱 애시드와 포름산, 아세틱 애시드와 포름산의 KA를 보면 KA는 앞에 거는 10-5승, 5승 때, 뒤에 포름산은 10-4승 때. KA가 누가 더 커요, 지금? KA는 아세트산하고 포름산 중에 누가 더 크다? 포름산이 더 크다. 그렇다면 아세트산으로 했을 때가 해리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세트산, HC는 강산이라 얘는 아예 1이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포름산과 아세트산 중에 우선 포름산은 빼고 아세트산 중에 또 농도는 높은 게 크다 하면서 3번은 0.01, 3번은 0.01, 5번은 0.1이니까 5번이 해리도가 제일 작겠죠? 해리도가 제일 작다. 반대로 제일 큰 거면 강산 있었으니까 강산 HC가 제일 크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K는 크고 농도는 제일 작은 2번이 2등이 되겠죠? 1등, 2등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는 계속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KA가 합히면 10에 마이너스 1승밖에 차이 안 나니까 계산을 해야 확실하겠지만 아무튼 1, 2등은 손쉽게 구했고 꼴찌 얘가 꼴찌다 하면서 요 두 개만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꼴찌는 바로 5번 됐어요. 됐죠? 이 식만 잘 알아두자. 상당히 농도 낮을수록 해도 작다. 상당히 출제비도 높죠. 꼭 잘 알아두시면서 됐어요. 이번에는 54회 18번 문제. 다음 수행액 중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래요. 자, 완충 용량 가장 큰 거 찾아라 하면 그러면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선 1번학 수준이었다면 동일하게 HCl 또는 동일하게 NaOH 일정량 뭐 예를 들어서 뭐 1mm몰 뭐 이런 식으로 첨가 후 pH 변화의 절대값이 작은 것이 완충 용량이 크다. 완충 용량 크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랬죠? 사실 전공자 과정에서는 산 또는 염기를 가면서 pH 변화의 절대값이 1이 되도록 하는 HCl의 양 또는 NaOH 양 이게 바로 완충 용량을 부르는데 이게 정식 완충 용량 정해요. 자, 그런데 이건 사실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고요. 바로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완충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는 산, 가는 염기에 따라 pH 변화는 작다. pH 변화 작은 게 완충 용량이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5개의 완충 용액을 전부 다 하기에는 이거 계산 다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수학적 정리한 거 알려드렸죠. 어떻게 했었어요? HA와 A-짝염기의 몰수 곱이 클수록 자, 첫 번째 산에 대한 것든 염기에 대한 것든 몰수의 곱이 클수록 완충 용량 크다. 그다음 두 번째 몰수의 곱이 동일이면 그때 이제 나눠지죠. 산 첨가 시에는 A-가 큰 것이 이것이 클수록 완충 용량 크다. 염기 첨가 시에는 반대로 HA 산이 강한 염기를 완충작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HA 몰수가 클수록 완충 용량 크다 하면서 자, 요 원리로 풀면 간단하게 완충 용량 크기 비교할 수 있다. 하면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몰수로 몰 농도와 부피로 나왔으니까 몰수 싹 다 바꿔 보자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HA와 A- 부분 그냥 통일시킬게요. 산의 종류 지금 이제 다 아세트산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HA와 A- 이렇게 통일시킬게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0.2 몰농도 1리터. 그러면 0.2 몰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 구경권 지우고 나면 아세트산 음이온이죠. 역시 0.2 몰농도. 그럼 둘을 곱하면 얼마예요? 요거 둘을 곱하면 얘는 0.0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기에서는 HA의 몰수 얼마인가요? 0.1 몰농도 곱하기 5리터 하면 0.5몰. 두 번째 아세트산 음이온 또 구경권 지우면 0.1 곱하기 5에서 0.5. 그러면 둘의 곱은 얼마? 둘의 곱은 0.25 하면서 현재 1번 용액보다는 더 크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액은 HCl에 아세트산 음이온을 가고 있어요. 자, 우선 먼저 구경권부터 지워보자고요.
구격근 주면 H 플러스의 아세트산 음이온. 자, 그러면 H 플러스가 있고 거기에 아세트산음이온 A 맛을 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중화방이 일어나게 되겠죠. H 플러스 이렇게 가져가서 HA로 돌아간다. 하면서 HCl은 얼마? 0.2에 1 리터니까 0.2몰. 아세트산음이온 또 같은 몰수네요. 0.2몰. 그러면 모두 중화돼서 HA 0.2몰. 3번 용액은 HA만 0.2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버퍼 자체가 아니죠. 버퍼 자체가 아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그냥 무조건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똑같이 HA와 A-를 넣은 거죠. 그러면 3번 때랑 똑같은 이 중화방이 일어난다 하면서 HA는 얼마? 얘는 0.1 몰롱도 5리터, 즉 0.5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은 얼마가 한 거예요? 0.1에 5리터, 역시 0.5몰. 그러면 둘이 중화돼서 HA 0.5몰. 그러면 4번 보기도 아세트산만 0.5 있는 셈이니까 A 맛은 없이 HA만 있는 셈이니까 역시 얘도 퍼퍼 솔루션 자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HCl의 강산의 NaCl, 강산의 그 강산 짝염기, 얘는 역시 버퍼도 아니죠. 5번은 아예 버퍼도 아니에요. 버퍼도 아니다. 그럼 끝났네. 자, 버퍼는 1번과 2번이 버퍼였고 그중 몰수의 곱은 누가 더 컸죠? 바로 2번 수용액이 더 몰수의 곱이 더 컸죠. 따라서 완충 용량 제일 큰 건 누구다? 바로 2번이다. 이렇게. 즉 동일량의 산 또는 염기를 갔을 때 2번 용액이 pH 변화가 제일 작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이번은 55회 17번 문제. 자, 이 문제 상당히 좀 치사했어요. 근사를 쓰면 틀리고 응? 근사 쓰지 말고 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4번 보기가 없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근사 쓰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바로 또 눈치챌 수 있고, 해서 좋았을 텐데, 완전히 킬러형 문제였죠. 그런데, 어, 근사 안 쓰고 풀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러면 이제 산염기, 이런 거 내면 이제 산염기 더 미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자, 좀 치사한 문제, 볼게요. 우선, 문제를 보면 HA 농도가 10여 4스몰 농도 수용에 1000ml가 있대요. 1리터 수용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온도 T에서 평형 상태에서의 수용액의 HA분의 A- 농도비가 1이 되게 하는 이렇게 되게 하는 HA만 달랑 가해놓고 그런 다음에 농도를 달리해 가지고 농도비가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때 제거시켜야 할 물의 부피. 그러면 우선 처음에는 HA가 처음에는 10에만 4스 몰농도의 1리터, 즉 1000ml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희석이라 농축시킨 거죠. 물을 제거하니까 농축시킨 거예요. 농축시켜서 X몰 농도로 바꿨더니 X몰 농도의 Vml를 해봅시다. X몰 농도의 V리터 했더니 이때 HA분의 A마스 농도비가 4분의 1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먼저 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선 농도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려라? 핸더슨 하세바크시 떠올려라 하면서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HA분의 A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값이 현재 4분의 1. 그 다음에 pK 값은 4분의 5 곱하기 10에서 5승.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pK 값을 구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면 이 식보다는 로그를 벗겨놓은 식. 이 식은 별로 좋지 않고 로그를 벗기자. 로그를 벗기는 거는 뭘로부터 벗겼죠? KA 값은 얘는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의 농도. 하면서 현재 우리는 목표 뭐였죠? 바로 H 플러스의 농도 이걸 구하는 게 목표죠. 이걸 구하는 게 목표니까 H 플러스로 정리하면은 KA 곱하기 A 마이너스분의 HA예요. 자, 그러면서 K는 4분의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었고 HA분의 A 마스가 4분의 1이니까 A 마스분의 HA는 4죠. 그러면 4 약분하고 나면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 몰농도예요. H 플러스의 몰농도가 이것이 되게 만드는 약산 수용이 되면 그때 HA분의 A 마스 농도비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H 플러스 몰농도 2몰 농도 되게 하는 것은 HA 농도를 X몰 농도로 했더니 그때 H 플러스 몰 농도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또 뭐 쓰면 돼요? 이거 바로 이거 쓰면 되죠. 약산 HA가 X몰 농도로 있었더니 H 플러스 몰 농도는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 몰 농도. 그러면 바로 약산의 pH 구하는 공식 이걸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 농도 또는 여기 현재 H 플러스 농도를 다이렉트로 구해놨으니까 H 플러스의 몰 농도라는 것은 루트의 Ka 곱하기 초기 농도 X. 그런 다음에 우리는 누굴 구하는 게 목표다? X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X로 정리하면 X는 제곱한 다음에 Ka 나누면 되죠. 그럼 Ka분의 H 플러스의 농도의 제곱. 이것의 제곱. 그러면 K는 아까 얼마였죠? 4분의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었고 H 플러스 농도 이거였어요.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의 제곱. 5의 제곱, 10의 마스 5승의 제곱. 그러면 10 마스 5승 하나 약분되고요. 5 하나 더 약분되고. 그러면 얼마예요? 얘는 20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즉, 2 곱하기 그러면 최종 농도가 X, 즉 H의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스 5, 4승몰 농도. 이것이 되면 되더라 하면서 깨는 거죠. 그러면 처음 농도 10의 마스 4승이었고 그 다음에 딱 2배 됐대요. 2배. 농도가 딱 2배 됐으니까. 그러면 부피 얼마나 줄면 되는 거예요? 500m 줄면 된다. 그러면 증발시킬 양은 500m면 되겠네 하면서 탑 몇 번? 4번 이렇게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어플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재 여기 핸더사 마크시 쓴 거며 그 다음에 pH 하면서 여기 H 플러스 농도 구하는 거며 요 두 개씩은 전부 다 근사가 포함된 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왜? 농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농도가 너무 낮아서 10에만 4승 몰 농도 하면서 얘랑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는 KA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KA와 현재 초기 농도가 10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쵸? 그렇죠? 100배 이상, 1000배 이렇게 차이 나야 되는데 이 둘이 비슷해서 비슷하기에 근사 불가예요, 불가.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눈치채냐고. 시간도 짧게 주는데. 응? 그다음에 그러면 이 차라리 4번 보기 나와주지 말아주던가. 그러면 500이 없으니까 뭐야 하면서 응?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거 아니야. 응?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이러한 방법. HA 농도와 HA분의 A 마이너스 농도가 4분이 되는 pH 구하고 그 pH가 되기는 약산의 농도. 이렇게 풀면 딱 좋잖아요. 그쵸? 근데 농도를 너무 작게 해서 이 근사 쓰면 안 되는 문제가 됐어요. 안 된다 하면서 이거 못 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근사를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10의 마스 4스몰 농도 HA 얘를 농축시킨 거죠. 농축시켰더니 X몰 농도 HA가 됐다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용의 부피를 V라 해보자고요. V ml 이렇게. 그러면 제거시킬 물의 양은 1000-V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X 몰롱도 HA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HA가 그 다음 뭐한다? 헬이 된다. 여기서 헬이 된다. HA가 얘가 일부가 A-와 H 플러스로 헬이 된다. 하면서 처음에 여기 X 몰롱도만큼 농축됐었는데 그 중에 Y만큼 헬이 되면서 A-Y만큼 만들고 H 플러스 Y만큼 만들더라.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HX, X-Y만큼 있고 A-Y만큼 생기고 H 플러스 Y만큼 생기고 이와 같이 됐죠? 그런 다음 여기서 이 부분부터 HA분의 A 마이너스 농도비가 4분의 1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X 마이너스 Y분의 Y 값은 얼마? 얘는 4분의 1.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와 같은 식이 먼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 이 농도는 검정색 하죠. 이 농도는 평형 농도기 때문에 얘는 또 뭐가 성립해야 돼요? KA에다 대입했을 때 KA랑 KA 식에 즉 평형 계산식에 대입했을 때 KA랑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즉 밑에 분모 x-y분의 y 곱하기 y, 즉 y의 제곱. 이 값이 얼마? 4분의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이게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완성이 돼요.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끄집어낸 거였었죠.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즉 현재 밑에서 y라는 값은 4분의 1 곱하기 x-y다 하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면 그러면 4의 제곱 곱하기 x-y분의 x-y의 제곱. 그러면 x-y 하나가 약분되면서 이거 하나만 남겠죠? 이것이 얼마다? 4분의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 그러면 4 하나도 약분되고 4 넘기면 그럼 여기 x 마스 y는 얼마? 10 곱하기 10 마스 5승. 즉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이것이 나오고 그런 다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그러면 y값 먼저 찾아지겠죠.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마스 5승. 그러면 y는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에요. 5승. 여기 죄송해요. 여기 5승이 아니라 아이고. 어, 여기
20 곱하기 10마이너스 5승 했으니까 여기가 2 곱하기 10마이너스 4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x 마이너스 y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y는 5 곱하기 10마이너스 5승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그러면 최종 x 값은 얼마 나오게 돼요? 여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그래서 농축한 후의 농도는 이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농축한 농도의 농도가 2.5 곱하기 10만 4승. 처음 농도 얼마였죠? 10의 마스 4승이었는데 농축한 농도가 2.5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이때 부피. 요거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뭘 쓰면 돼요? 이때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나중에서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10의 마 4승 곱하기 1000ml는 이것은 2.5 곱하기 10의 마 4승 곱하기 나중부피 V. 그러면 10의 마 4승, 10의 마 4승 약분되고 2.5 넘기면 그러면 최종 부피 V는 얼마? 얘는 400ml. 400ml 되도록 물을 증발시키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거된 물의 양은 H2O 리퀴드는 얼마다? 얘는 600ml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봐봐요. 근사 못 쓰게 되는 건 맞잖아요. X, Y가 10의 마 4승과 10의 마 5승 이 차이. 이 차이라 위에 아까 제가 처음에 풀어준 거는 여기 x 마스 y에서 이 y가 여기 y가 해리되는 거 매우 적을 것이다. 이 y의 근사에서 푼 거가 아까 풀어준 그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x, y가 지금 몇 배 차이야? 4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거 근사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사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려놓고 이렇게 풀어야 600이 딱 답이 나온다. 완전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으려나 학생들이 이렇게 잡고 풀었다면 뭐 근사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설계 이렇게 풀어야지 설계하는 데만 해도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완전히 킬러 문제. 이런 문제 또 안 나오기를 기도하자고 이랬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5회차 16번 문제. 자 수용에 가는 0.1몰의 CaF2를 순수한 물에 녹인 용액 1리터로 칼슘 플러스 이가의 평형 농도는 X몰 농도이며 수용에 나는 0.1몰의 CaF2를 H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산성 수용에 녹인 거래요. 그때 칼슘 플러스 이가 농도는 Y몰 농도래요. 자 현재 여기 보면 CaF2 얘는 불용성염 KSP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용성염인데 또 보면 칼슘 플러스 이거는 구경꾼이지만 F맛은 약산인 HF의 짝염기. 따라서 얘는 불용성이면서 또 X는 염기성, 불용성염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가에서는 순수한 물에서의 용해도고 그 다음에 나는 산성 조건에서 용해도예요. 그러면 X와 Y가 비교하면 Y가 더 크겠죠? Y 몰롱도 더 크다. 산성 조건에서 용해도니까 염기성, 불용성염의 용해도니까 산성의 용해도 더 크다. X가 Y보다 더 클 거예요. 지금 먼저 문제 읽으면서 요 정도 우선 찾아놨고 그런 다음에 기억번부터 바로 Y가 크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X값을 구하라네요. 순수한 물에서 용해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용해 반응식 CA F2 얘가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에 그 다음에 2개 F 마이너스 하면서 얘가 S만큼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 S만큼 생기고 그 S값이 바로 아까 S였죠? 처음에 쓴 X 그럼 X로 씁시다. X만큼 생기고 F 마스는 2X만큼 생기고 그런 다음 칼슘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곱하기 F 마스의 몰 농도의 제곱 즉 4S의 세제곱 이것이 얼마다? 4 곱하기 10의 마스 11승 그러면 4약분 4약분 되면서 X는 얼마 되겠어요? X는 세제곱근하면 10의 마이너스 3분의 11승 몰농도 몰 퍼 리터 이와 같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는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마이너스 3분의 12 이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죠? 이거보다는 뭐 해야겠어요? 이거보다는 크다 해야겠죠? 크다 해야 되니까 니은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에다가 0.01몰의 NaF를 녹였대요. 사실상 뭐 한다는 얘기예요? F마스 첨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용해도 뭐 해야 돼요? 증가해라 감소해야 되죠? 감소.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55회 이때는 속도론이 킬러 문제 나오기 전인 그때 속도론이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연기 문제에서 킬러 문제를 만들고 두 문제나 출제했었네요. 이 당시에는. 자 이렇게 해서 55회 16번 문제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6회 17번 문제. 현재 약산의 해리 반응식과 K의 값이 알려졌네요. 10의 마 4승이라고. 그런 다음 H의 0.1 몰롱도에 구경권 지우고 나면 A의 맛은 짝염기죠. 0.05.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버퍼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이 버퍼 솔루션의 pH 구하래요. 뭐 완전 점수주는 문제네요. 핸더슨 알사바크시의 pH는 pKa 이 식에 의하면 4 플러스 로그의 밑에 분모는 0.1 분자는 0.05. 즉 이 값은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인 거죠. 그러면 로그 2는 0.3으로 풀었으니까 3.7이다 하면서 완전 점수 주는 문제. 됐죠? 이번에는 58회 20번 문제. 산염기 문제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하지만 버퍼 솔루션, 뭐 적정 이런 것보다 상당히 특이한 매우 묽은 산수용액의 pH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염산이 10의 마스 8승 몰롱도 준비했대요. 즉 물의 자체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H 플러스의 몰롱도 10의 7승 몰롱도 순수하면서 10의 7승 몰롱도 H 플러스 OH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보다 작은 농도로 염산을 가했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염산을 너무 적게 넣었기 때문에 염산에 의해서 pH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의 자체 이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물 H2O가 자체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면 자체 이온화 이걸로 결정된다 하면서 pH 얼마? pH는 약 7이다. 이와 같이 푸는 거죠. 약 7이다. 그렇지만 염산에 넣은 H 플러스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얘는 10의 마 7승보단 살짝 크고요. 그러면 OH 마스는 10의 마스 7승보다 살짝 작겠죠? 그쵸? 이거보단 살짝 작을 것이다. 그러면 우선 먼저 H 플러스 OH 마스의 농도 관계를 보면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얘가 OH 마스의 몰 농도보다는 우선은 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큰 게 오른쪽으로 쓰기 썼으니까 여기 똑같이 쓰죠. 문제랑 똑같이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보다 클 것이다. 우선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극값은 약 얼마? 10의 7승 몰 농도에 가까운 값. 거기서 살짝 큰 게 H 플러스.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H 플러스는 1.05 곱하기 10의 마스 7승 몰 농도예요. 그래서 아주 살짝 크고 OH 마스는 살짝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왔어요? CL 마스. CL 마스는 0.10의 마스 8승 몰롱도 염산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CL 마스 농도는 10의 마스 8승 몰롱도. 그러면 10의 마스 7승보다 한참 작죠. 그래서 이들 세 개의 농도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됐죠? 자, 이와 같이 되는 거. 양론적 계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론적 계산은 한번 보여줄게요. H2O가 H 플러스와 OH 맛으로 해이되는 거 이게 메인이다. 하지만 10의 마스 8승 몰롱도 HCl 가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H 플러스 몰롱도 얼마? 10의 마스 8승 몰롱도 이미 있어요. 이거 있는 거에서 추가로 물의 자치온화 10의 마스 8승 몰롱도 있는 거에서 자치온화 X만큼 자치온화 되면 S만큼 생기고 이게 S만큼 생기고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10의 마스 8승 플러스 x 여기 x 그런 다음 얘를 어디다가 kw에 대입하자. 대입하면 10의 마스 8승 플러스 x 곱하기 x 이 값이 얼마다? 10의 마스 14승이다. 하면서 여기요 요거 풀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10의 마스 8승 x가 이것 즉 넘겨받으면 마이너스 10의 마스 14승 이것이 0 하면서 2차 방정식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오고 이거를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하면 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면서 양수 하나만 9.5 곱하기 10의 마스 8승이라는 값 이거 하나만 유효한 값이 돼요. 요거 하나만 유효.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그러면 최종 H 플러스 몰롱도 얼마예요? 1 곱하기 10 마스 8승 플러스 9.5 곱하기 10 마스 8승이니까 이는 1.05 10.5 곱하기 10 마스 8승 즉 1.5 곱하기 10의 마스 7승 OH 마스는 똑같이 10의 마스 7승을 쓸까요? 그러면 0.95 곱하기 10의 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pH는 6.98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 7이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거 양론적 계산은 근해 공식을 쓰면서 계산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정성적으로 이와 같이만 물었네요. 또는 7이냐? 요거 7이냐? pH는 약 7이다. 이런 거 묻는다 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 걸러서 나온 문제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엄청 유명한 거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었죠. 아무튼 자, 이 문제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59의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값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답은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거 그냥 쭉 대입하면 주어진 거 대입하면 x값은 금방 그냥 또 나와요. 그래서 어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염기 완충 수용에서 MOH3의 용의 평형과 관련된 뭐 반응식이다 하면서 현재 우선 MOH3 수산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염기성염이에요. 염기성이며 그 다음에 불용성염 하면서 이는 H 우선은 그냥 단순한 순수화물에서 용의 평형식은 요것이고 그때 KSP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pH가 10이래요 지금. 염기성 조건 OH 마스의 몰 농도가 얼마? pH 10이니까 OH 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 4승 몰 농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조건. 그러면 용해도는 굉장히 작아지게 돼 있죠. 그렇죠? 위에 첫 번째 반응식만 확인한다면 용해도 엄청 작아지게 돼 있어요. OH 마스 가해졌고요. 그다음에 KSP도 매우 작고 하니까 용해도 매우 작게 된다. 즉 두 번째 식이 없었다면 용해도 매우 작게 나온다 하는데 지금 봐봐요. 결과 보니까 용해도가 10의 마 3승. 농도가 굉장히 크죠. 왜? 농도 큰 이유는 뭐다? 첫 번째 반응 끝난 게 아니라 매우 농도가 높다 보니까 OH 마스랑 M 플러스 3가가 만나서 먼저 이렇게 침전되고 이 침전되는 애가 높은 농도의 OH 마스에 의해서 그다음 이 다음 반응 이거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은 OH 마스가 어, 루이스 염기로 작용돼서 만들어진 착이온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착이온을 만들면서 다시 용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해도가 이렇게 다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x값은 뭘로 구하면 돼요? 현재 pH 10과 즉 OH 마스 몰롱도 알려줘놨죠 지금. 자 좀 필요 없는 부분 지울게요. 그러면서 자 pH 10에서 OH 마스 몰롱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이 반응이 메인 반응 되면서 그때 용해된 양이 4 곱하기 10의 3승을 알려줘 놨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 x값 이들 두 개 갖고 바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식에 의하면 평형상수 K는 고체는 빠지고 밑에 분모는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 그 다음 위에 분자는 MOH 퍼 마이너스의 농도 하는데 바로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고 이것의 농도가 뭐였더라? 바로 용해된 애들이 바로 이걸로 녹은 거였다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최종 극값 얼마? 40 해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좀 개념 자체는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개념일 텐데 바로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뭐냐면 금속양이온 뭐 구리 플러스 이가, 철 플러스 3가 뭐 이런 금속양이온 플러스 이가 이상의 금속양이온 뭐 구리 플러스 이가로 해봅시다. 구리 플러스 이가 얘는 사실 물속에서 뭘로 존재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CuSO4 이렇게 녹인 거예요. 그러면 구리 플러스 이가는 사실 물속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CU에 그 다음에 물 분자 구리 같은 경우는 4개로 보고되고 있는데 뭐 4개 또는 6개 이러한 창물 형태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푸른색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량의 염기를 가하면 즉 소량의 암모니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낮은 농도의 NaOH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얘는 수산화물 즉 CU 플러스 이가에 OH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서 바로 이러한 CuOH2라는 수산물로 해서 침전돼요. 수산화물은 일조 금속 양이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의 수산화물은 불용성염이에요. 그래서 CuOH2로 침전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침전돼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과량의 염기하면서 저 암모니아 같은 걸 가하게 되면 과량의 암모니아 이런 걸 가하면 그럼 얘는 다시 소위 착물 형성되면서 구리 플러스 이가가 중심금속 양이온, 암모니아는 리간드 하면서 바로 CU에 암모니아가 얘가 6개 있으면서 플러스 이가 이러한 착이온이 되면서 다시 녹게 돼요. 다시 녹는다. 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물질은 구리에 암모니아 리간드가 있는 걸로 얘는 진한 푸른색 맨 위에 거랑 이 창물과 리간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색깔도 살짝 다르다 하면서 이러한
이런 거 상당히 이게 유명한 그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만들었네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는 OH란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Al 플러스 3가가 이게 알루미늄이었나? 플러스 3가하고 딱 맞네. 알루미늄 여기다가 소량의 염기 소량의 염기를 가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알루미늄에 OH3 고체로 침전되고 근데 여기다가 과량의 염기를 가하면 염기를 가하면 OH 마스가 여기서는 아까 같이 암모니아 치환도 이런 게 아니라 OH 마스가 계속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OH 마스가 총 4개까지 붙으면서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차기온되면서 다시 물에 녹는다. 이렇게. 암모니아, 알루미늄이었군요, 이거는요. 알루미늄 갖고 나온 거로 현재 용해도가 굉장히 커진 거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용해도가 아니고 어디에 관련된 거였다? 바로 다시 용해되는 이 부분에 관련된 용해도였다. 자, 그래서 우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OH 마스의 몰 농도와 용해도를 다이렉트로 어디다가 첫 번째 식이 아닌 두 번째 식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위에 있는 두 식을 더하기 빼기 해서 즉 아래 식에 곱하기 3 하면서 더하면 4개의 MOH3가 얘가 OH 마스 서로 약분되고 나면 얘는 M 플러스 3가에 그 다음에 M의 OH 퍼의 마이너스가 3개 그리고 이때 표형상수는 KSP 곱하기 X값 이다면서 여기 더 얘의 용해도가 얼마다 하면서 이거 값 대입해서 구하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현재 OH 마스의 몰롱도 높여놨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 역반응 이렇게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반응 일어나면서 용해도 증가. 이 맛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침전된 후 다시 용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여준 대로 풀어줘야 된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네요. 자 이번은 60회차 20번 문제 산염기 문제인데 자 헤이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약산 HA 수용 HA가 있는데 얘를 KA 값은 10에서 5승이래요. 얘를 pH 6인 용에다 넣었대요.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몇 퍼센트 해된 용액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뭘 묻고 있다? 해리도를 묻고 있어요. 해리도를 묻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해리도 여러분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이걸 많이 기억하는데 루트에 HA의 초기 농도분의 KA 이걸 많이 기억하는데 이거는 약산만 녹였을 때 해리도예요. 즉 다른 걸 녹이면 안 돼요. 다른 거 녹인 상태에서는 해리도가 얼마든지 변해요. 이건 해리도는 표형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루샤트 원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물질 넣으면 여기는 H 플러스를 가한 거예요. 또 뭐 pH 6이면 H 플러스 이건 사실 약산에다가 염기를 좀 가해서 그 약산 수액 이거 pK가 이거에 만약에 0.1 몰 농도였다면 이 수액은 pH가 3이에요. 3. 이거보다 pH가 높으니까 이건 염기를 가한 거예요. 염기를 가하면 무슨 거준다? 약산이 더 중화되면서 해리가 더 많이 된다. 그러면서 약산 수액의 해리도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때 쓰는 해리도는 특정 pH 해리도 이거 수업 시간에 알려줬었죠. 이거 별표하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해리도는 얘는 HA의 농도 플러스 A 마스의 농도분의 A 마스 이 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공화학에서는 해이도를 아예 어떤 경우든 이건 다 쓸 수 있어요. 약산 수용이든 어떤 수용이든 그래서 아예 이 식만 써요. 전공화학에서는 그러니까 분석화학 이런 데서는 그래서 바로 이 식 갖고 풀어야 돼요. 이 식 갖고 풀어야 되고 이 식 가지고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이것부터 계산해야 돼요. HA분의 A 마스 농도비 이 농도비를 구한다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대입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알파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농도비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또 이거로부터요. 얘는 또 뭐로부터 구한다? 바로 KA는 HA 농도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 또는 뭐 핸더슨 할스테바크시 써도 돼요. 근데 로가 벗겨져 있으니까 KA로부터 유도한다. 이게 더 낫겠죠? 그러면 H 플러스 넘긴 거로서 HA분의 A 마이너스 농도는 H 플러스의 몰 농도분의 KA다. 그러면서 H 플러스 농도 얼마인가요? pH 유일했으니까 10의 마스 6승이고요. KA는 얼마? 10의 마스 5승이고 그러면 농도비 얼마? 12 되죠. 즉 이게 되는 거예요. A 마스의 몰 농도 이것은 10 곱하기 HA 농도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대입하면 헤이도 알파라는 것은 얘는 밑에 분모 HA의 농도 플러스 A 마스는 좀 전에 이걸 했었죠. 이걸 했으니까 10 곱하기 HA 위에 분자도 A 마스 바로 또 요거를 이 값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HA 그럼 이거 얼마예요? HA 다 약분되면서 11분의 10 얘는 약 한 0.91 정도 돼요. 0.91 정도. 0.91.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해리도가 0.91. 91%가 해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요. 별표해 주시면서
이 식 쓰는 거 엄청 앞으로 잘 나올 거라 예상돼요. 엄청 자주 나올 것이다. 이게 또 그대로 요게 또 그대로 또 뭐냐면 이게 바로 해리도가 되면서 또는 A-의 분율이라는 거예요. 분율. 몰 분율과 같지 않아요? 몰 분율과 다른 거예요. 몰 분율과 같은 거 아니에요? 분율이래 가지고 A- 분율, HA와 A- 둘만 물이나 이런 거 빼고요. H+도 빼고 HA와 A- 합분의 A- B 이걸 우리는 분율이라 불러요. 그러면서 A-의 분율, A-의 분율 해서 기울어는 알파의 A- 이렇게 표기해요. 이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HA의 농도 플러스 A-분의 A-고요. 똑같은 식으로 HA의 분율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얘는 알파 HA라 표기하는데 얘는 뭐다? HA 플러스 A-분의 HA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성립하게 되겠죠. HA의 분율 플러스 A-의 분율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이것도 성립하게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이거에 관련된 그래프로 X축은 pH 잡고 Y축은 분율로 잡았을 때 HA 분율 또는 A-의 분율로 잡았을 때 처음에는 pH 낮을 때는 대부분 HA로 존재한다. HA 분율이 1 근처에 있다가 pH 높아지면 해리가 되면서 누구로 간다? 해리가 되면서 A-로 넘어가요. 그러면 HA의 분율 쭉 내려오면서 최종 바닥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고 반면 HA가 해리 되면 A- 되죠. 그럼 A-는 0 근처에서부터 줄여서 쭉 HA가 줄어들 때 A-는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거의 1에 이렇게 수렴하게 돼요. 되고 이때 둘이 만난 포인트 있죠? 요 만난 포인트 여기서는 HA와 A-마스 양이 서로 같은 분율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서로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점에서는 분율이 HA의 분율과 A-맛의 분율이 같으면서 2분의 1인 지점이에요. 0.5 그래프가 좀 잘못됐네. 0.5 2분의 1 되고 이때 둘의 농도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 의해서 이 둘의 농도 서로 같으니까 HKA와 H+의 몰 농도 서로 같다. 즉 여기서 또 뭐가 성립한다? KA 값이 얘가 바로 뭐랑 똑같다? pH랑 똑같다. 이 지점 pH가 바로 뭐다? 이 지점의 pH가 바로 pKa다. 그냥 K가 아니라 pKa죠. pK랑 똑같다 하면서 요런 거 요거 다음번 이제 요거 나올 차례 요거 관련 거 나온다. 이게 바로 시작은 바로 요 내용 해서 요거 별의 별 해주시면서 꼭 숙지 좀 해주세요.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61회차 20번 문제. 이 문제는 침전평형, 산염기 파트 중 침전평형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 일반학을 벗어나는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분석과학 배울 때, 그때 배우던 건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아무튼 우선 먼저 지문부터 보죠. 지문 보면 현재 T도시에서 XF2라는 불용성염이 있대요. 그 다음에 HF에 대한 표현번호지. 위에는 KSP 나와 있고요. 밑에는 HFKA 나와 있네요. 뭐 HF는 약산, 뭐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의 용해도를 구하자. XF2의 용해도를 구하자는데 평형 1은 순수한 물에서의 용해도래요. 그 값을 Y. 그중 용해도 중 X 플러스 이가의 농도로 Y. 표형2는 산성 완충용해. H 플러스 몰로도가 이것인 완충용액에서의 용해도를 구하라. 바로 이 두 번째. 이게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앞으로 또 낼까 싶어요. 우선 표형 1. 이거는 순수한 물이니까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죠. 바로 XF2. 상표신 생략할게요. 얘는 용해되면 X 플러스 이가와 두 개의 F 마이너스. 그러면서 순수하면서 얘가 X만큼 용해되면 S만큼 용해되면 X 플러스 X만큼만 들고 F 마이너스는 2X만큼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어디다가 KSP에 대입한다 하면 S 곱하기 2S의 제곱 계수 2가 S가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우선 이거 풀면 되면 4S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KSP인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과 똑같다. 그러면 4 넘기면서 S를 구하면 그러면 S는 얼마? 이 S는 바로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즉 이게 바로 Y 값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세제곱근 하니까 전체 루트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시하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이거 계산기 뜯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손을 계산 못하죠? 이런 식으로 냅두죠. 그러면 이게 바로 y값 찾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있어야 되네요. x값이 뭔가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두 번째, 표형2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서 표형2에서는 먼저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이것일 때 농도비를 구하래요. 그럼 농도비, 약, 약산에서 HF와 F마이너스 농도비. 그럼 농도비 하면 뭐 떠올려라? 핸더슨 하셀바크식. 네, 로그가 씌워져 있으면 핸더슨 바크식. 지금은 로그가 씌워져 있지 않죠. 그러면 뭘 알아? KA로부터 유도하라. KA라는 것은 HF의 KA라는 것은 이것은 밑에 분모 HF분의 F마스의 농도 곱하기 H 플러스의 몰 농도. 여기서 바로 이 농도비를 찾아라 이거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HF분의 F마스가 아니라 F마스분의 HF니까 이거를 넘겨주고 KA를 넘겨받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F-분의 HF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KA분의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면 KA는 얼마?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H 플러스는 4.9. 이거 49로 바꾸면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7도 약분하면 이 값은 얼마? 7. 이게 바로 X네요, X. 자, Y는 요거고, X는 7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Z 구하는 거, 이 Z. 이 Z 구하는 게 이게, 요게 좀 틀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우선 위에랑 순수한 물과 똑같이 시작돼요. 시작은 XF2. 이 애가 물에 들어가면 녹는다. X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두 개 F-로. 그런 다음 얘가 S만큼 용해되면 여기도 S만큼 생기고 얘 EX만큼 생길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뭐 풀면 되겠지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바로 요 F- 요 놈이 약산의 짝염기로 약염기죠, 약염기라서 물속에서 추가방 일으킨다. F-일부가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HF로 돌아간다. HF로 돌아가면서 OH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ES만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중 W만큼이 HF로 도망간다. 이렇게 도망간다. 순수한 물일 때는 이걸 무시해요. 하지만 짐 같은 특정 pH 산성 조건에 산성조 완충용에서는 H 플러스 몰농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응? OH 마이너스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 F 마이너스가 ES가 더 이상 아니더라. ES 마이너스 W.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 불가. 그래서 다른 방식의 풀이가 필요하더라. 하면서 F-와 HF의 관계 이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이거를 가져오면 HF의 농도는 뭐랑 같다? 7 곱하기 F-의 농도랑 같다. 꽤 많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쵸? 꽤 많이 넘어간다. 응? 꽤 많이 넘어간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질량 균형에서 뭐가 성립해야 돼요? 두 번째 방 일어나지 않았다면 x 플러스 이가의 몰농 자, 두 번째 방 일어나지 않았다면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와 f 맛의 몰농도는 몇 대 몇? 1대 2. 즉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에 2를 곱한 값이 뭐랑 똑같다? f 맛의 농도랑 똑같다.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f 맛의 중 일부는 뭐로 도망간다? HF로. 그래서 자, 두 번째 번은 이거에 의해서 일부가 HF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F마스의 몰농도가 이거다가 아닌 F마스에다가 HF로 도망간 이거를 더해줘야만 X 플러스 이과의 몰농도가 똑같다. 이게 성립하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HF는 얘는 뭐랑 똑같다? 7 곱하기 F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해요? 이 값은 8 곱하기 F 마이너스. 즉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는 4 곱하기 f 마이너스 몰농도가 똑같다. 이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누구와 하는 게 목표다? 용해도. XF2의 용해도. 녹은 x.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 이거는 바로 누구랑 똑같다? 바로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랑 똑같다. and 바로 그걸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또 목표죠.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어디다 대입한다? KSP다가요. KSP는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곱하기 F 마스의 몰농도의 제곱인데 좀 전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F 마스는 4분의 1 X 플러스다.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4분의 1 X 플러스 이가의 농도 F 마스가 그러면 제곱하면 16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의 세제곱. 이게 바로 KSP랑 똑같다. and 이게 바로 얼마?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면 x 플러스의 몰농도. 이건 얼마 돼요? 16 넘어가면 16 곱하기 8, 그다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것의 3분의 1승. 이게 바로 누구? 이게 바로 Z.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특정 pH, 특히 완충용액, pH가 변화 없다. 이런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완충용이니까. 여기에서의 불용성염, 특히 염기성 불용성염의 용해는, 자, 이것까지 고려해서 푸는 염기성 불용성염의 용해는 이와 같은 원리로 저 질량 균형까지 사용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질량 균형이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이고 지워져 버렸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x, y, z 다 구했네요. 그쵸? x, y, z, z가 이거다. x값, y값 다 구해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최종 질문, y분의 y가 얼마? y는 2 곱하기 10의 마 10승의 3분의 1승. x는 7이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z는 16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 10승의 3분의 1승. 자, 요거 똑같이 3분의 1로 묶어내면, 3분의 1로 바깥으로 묶어내면 10의 마 10승, 10의 마 10승, 이거 약분하면 4. 그쵸? 이렇게 약분하죠. 그럼 8 곱하기 8의 3분의 1승. 얘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러면 4의 세제곱. 그러면 4의 세제곱과 3분의 1승 약분하고 나면 얘는 4만 남네요. 그러면 7 곱하기 4 돼서 최종 얼마? 28. 답은 1번. 됐죠? 또 나온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풀이법 요대로 풀면 돼요. 이게 분석화학 체계. 분석화학제 나오는 그런 풀이법인데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랬죠? 풀이를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안 나오기를 바라자고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로, 자, 20번의 답은 1번 됐어요. 자, 우선 11번 문제는 산염기 표현 문제로 pH 계산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지문부터 오면 현재 약산 HA의 산내리상수 K는 3 곱하기 10에서 5승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염계리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암모니아의 KB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알려줬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의 pH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기억번은 그냥 뭐예요? 강산수용이죠. 그러면 H 플러스의 몰농도 바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산, 방금 말한 약산 0.1 몰농도 20ml 있는 데다가 누구를 NaOH를 0.1짜리 10. 현재 수용액에다가 수용액을 가한 거니까 이들은 뭘로 계산해야 된다? 몰수로 계산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일어나죠? 중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HA가 있고, 거기다가 구경꾼 Na 플러스 지우고 나면 OH 마이너스 가했을 때 바로 물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가 만들어진다. 우선 알자신 이거죠. 그 다음에 몰수로 바꿔보면 HA 0.1에 20이니까 2mm몰, NaOH 0.1 몰농도에 10이니까 1mm몰. 그러면 중화반응 한 개씩만큼 반응하니까 NaOH 1mm몰 모두 사라지고 H는 1 남고요. 그 다음에 물은 용매니까 신경 쓰는 거 아니고 A만 쓰는 1mm몰 생기는 바로 뭔가요? 현재 약산에 그 약산의 짝염기가 동시에 같이 있고 양이 똑같은 얘는 뭐다? 얘는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에요. 최적의 버퍼 솔루션. 그러면서 pH는 뭐랑 똑같다? pKa랑 똑같다. 즉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누구랑 똑같다? 이 약산의 KA랑 똑같다 하면서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요. 그러면 기억보다 니은에서 H 플러스의 몰 농도 더 크니까 pH는 기억이 더 높겠죠. pH는 마이너스 로가 H 플러스니까 H 플러스 몰 농도가 클수록 pH는 낮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1몰 농도 암모니아 10ml, 10mm몰 있는 거죠. 거기다 NaOHCl 0.25몰 농도로 중화 적정시켰을 때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혼합물의 pH. 이번에 암모니아를 완전히 중화시켰대요. 우선 중화 방식 생각하면 암모니아에 그 다음에 여기도 구경권 Cl 마스 떼고 나면 H 플러스가 알자이온 중화되면 암모니아 모두 다 누가 된다? NH4 플러스 이게 된다. 그러면서 얼마 있었죠? 1몰 농도 10ml, 그러니까 얘가 10mm몰 있었고, 그럼 H 플러스 역시 얼마? 10mm몰을 가했겠죠? 10mm몰을 가했어야 모두 중화되면서 누구만? 암모늄 이온만 10mm몰 있는 그러한 중화된
당량점이 될 거예요. 당량점 될 건데 바로 이 물질 구경꾼 이온 또 붙이다가 하면 바로 NH per CL인데 자, 이 물질, 이 염은 얘는 구경꾼 이온에 앞에 있는 NH per 플러스 얘는 약염계 짝산으로 얘는 산성염이죠. 산성염 또는 약산이죠. 약산. 약산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중화된 후 당량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약산 수용이 되고 그 약산 수용의 H 플러스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H 플러스 몰 농도 이것은 전체 루트에 Ka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약산 NH 퍼 플러스 몰 농도 이것이 되겠죠. 뭐 또는 pH를 구한다면 pH를 바로 구한다면 양변에 방금 치다 양변 로그를 씌운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NH 퍼 플러스의 농도 이 식을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위에서 기억과 니은에서는 제가 H 플러스 몰 농도로 구했으니까 pH로 하지 말고 그냥 H 플러스 몰 농도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부터? KA부터 찾아야 돼요. KA부터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암모니아의 KB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NH 퍼 플러스의 KA라는 것은 얘는 암모니아의 KB분의 KW 하면서 KW는 10의 마스 14승, KB는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수 이것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은 0.5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는 전체 루트 안에는 우선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NH 퍼 플러스 몰 농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NH 퍼 플러스 몰 농도 처음에 암모니아가 1몰 농도 있었다고 1몰 농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현재 10ml 있는 데다가 HCl 가했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 부피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최종 부피분해, 중화 후 최종 부피분해, 그 다음에 몰수, 생성된 NH 퍼 플러스의 몰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생성된 NH 퍼 플러스의 몰수는 아까 10m몰 이와 같이 계산돼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부피는 얼마일까요? 최종 부피는 현재 HCl이 0.25몰 농도짜리 10m몰이 필요했었어요. 0.25짜리 10m몰. 그러려면 얘가 부피가 얼마? 부피가 40ml. 자, 이렇게 있어야 이 정도 있어야 이게 10m몰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암모니아 10ml, 간 HCl 40ml니까 최종 부피는 얼마? 50ml.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얼마예요? 얘는 0.2몰 농도. 여기다 곱하기 0.2몰 농도. 그러면 0.2 곱하기 5 하면 1.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루트 안에 남는 건 10의 마스 10승. 따라서 H 플러스 몰 농도 얼마다? 10의 마스 5승 몰 농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네요. H 플러스 몰 농도는 누가 제일 커요? 니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니은이 3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니까 니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억은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이고 디귿은 10의 마스 5승가 제일 작죠. 그러면 최종 pH로 물었으니까 pH는 H 플러스 몰 농도랑 반대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반대. 그럼 니은이 제일 작고 기억 그 다음에 디귿이 pH 제일 높다. 그래서 답은 2번 됐네요. 저는 이거를 난이도를 2점 정도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 3점이었으려나? 디귿번 같은 거 풀 때 3점이었으려나? 이건 상당히 산염기에서 pH 계산, 버퍼 솔루션, 그 다음에 중화점의 pH 계산 굉장히 유명한 질문으로 사실 질문 자체는 평범한 건데 계산 이런 면에서는 3점 줬어야 되려나요? 3점? 그러면 난이도 또 1점 올려야겠네요. 자, 아무튼 11번에 답은 2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62회차 13번 문제. 이 문제는 침전평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에 침전평형 굉장히 좋아하네요. 거의 매년 출제하고 있어요. 자, 문제부터 볼까요? 어떤 온도 T에서 물에 대한 CaF2의 용해도가 이것이래요. 그런 다음에 0.01몰 농도 NF 수용에서의 용해도를 구하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앞에 이 용해도 정보로부터 KSP를 먼저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뒤에는 0.01몰 농도 F-가 존재하는 수용에서의 CaF2 용해도, 소위 공통이온 효과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1단계로 KSP를 먼저 찾아보자 하면서 CaF2 고체의 용해 반응식 보면 용해 반응식은 칼슘 플러스 이가 AQ 플러스 2개의 F-AQ가 되면서 그러면서 S만큼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 S, F-는 ES가 되고 그 다음에 KSP라는 것은 얘는 칼슘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그 다음 곱하기 F-의 몰농도의 제곱인데 방금 S에 F-는 2S니까 이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이 값은 4S의 세제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방금 용해도 알려줬으니까 이 S, 용해도 이 값이 바로 2 곱하기 10의 마 4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이것의 세제곱하면 4 곱하기 2의 세제곱하면 8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 4승의 세제곱하면 10의 12승 앞에 값은 32니까 결과적으로 KSP는 3.2 곱하기 10의 마스 11승 이와 같이 우선 KSP 먼저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통 효과 또 한 번 더 쓰죠. CaF2 고체가 용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 생략하죠. 두 개 F 마이너스 되는데 처음에 F-마이너스 0.01 있었단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S 프레만큼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 S 프레만큼 있고 F-마이너스 ES 프라임 이것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곱하기 F-마이너스의 몰농도의 제곱 이것이 뭐랑 똑같다? KSP랑 똑같다 하면서 S 프라임 구하면 되죠. 구하면 되는데 공통이온 효과 때는 용해도가 순수한 물일 때보다 더 작다. 훨씬 더 작아진다. 즉 S'은 2 곱하기 10의 4승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0.01 더하기 2S'에서 요 2S' 얘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근사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근사로 무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KSP 이 값이 얼마였죠? 아까 3.2 곱하기 10의 11승이었죠. 이것은 S 프라임 그 다음 곱하기 0.01 10의 마스 2승이죠. 이것을 제곱하면 10의 마스 4승 따라서 S 프라임 공통효과 존재할 때 용해도는 10의 마스 4승 넘기면 3.2 곱하기 10의 마스 7승 이와 같이 된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자, 굉장히 유명한 형태의 문제죠.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별표도 하나 해주고 됐네요.